예, 집중 분석 시간입니다. 오늘은 채권 그리고 금융시장, 자금시장 관련한 이야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KB증권 김상훈 채권전략팀장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잘 오셨습니다. 궁금한 게 올해 사실은 채권에 투자한 분들은 안전자산으로 수익을 많이 받잖아요. 예. 그런데 요즘 다시 이제 채권에 대한 관심이 조금 시들해졌다는 것과 함께 예. 우리나라 금통위가 금리를 내렸는데도 시중금리는 또 오른다면서요. 예. 이렇게 몇 가지 궁금한 게 있는데 그러면 소위 이제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는 떨어지고 위험자산 쪽으로, 주식 쪽으로 시장의 예. 관심이 이제 방향이 거의 넘어왔다, 예. 온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건가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올해 그 위험자산 대비 안전자산의 이제 좀 수익이 좋았는데요. 좋았죠. 예. 그렇게 됐던 가장 큰 배경은 이제 5월에 이제 무역 분쟁이 재발하면서부터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사실 그러니까 1년 전에 지난해 연말에 이제 올해를 전망할 때 대부분 이제 뭐 미국은 금리 인상 전망이 많았죠. 예. 예. 그리고 국내 이제 한국 같은 경우도 뭐 금리 미국과 동조해서 혹시 인상하는 거 아니냐라는 의견들도 있었고 했는데 그때는 또 무역 분쟁이 이제 좀 해결되는 분위기를 보이다가 예. 5월에 무역 분쟁이 재발하고 8월에 이제 거의 뭐 이게 굉장히 장기화나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로 이제 전 세계가 아래 공포가 부각이 되면서 주요국 중앙은행이 금리 인하로 전환하고 시장금리가 하락하면서 이제 안전자산 선호가 좋았다면은 그게 소위 그 마켓 드라이버가 무역 분쟁이었다는 거죠. 근데 지금은 이게 이제 뭐 아시다시피 다시 이제 협상으로 바뀌면서 이제 아무래도 안전자산보다는 좀 위험자산 선호로 전환하는 그런 양상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러게요. 말씀하신 것처럼 지나고 나면 극적입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얘기하길 올해 미국이 연준이 금리를 세 차례는 못 올릴 걸 두 차례 정도 올릴 수 있을까 이랬는데 맞습니다. 예. 세 번 내렸습니다. 예. 예, 극적인 변화들을 겪고 있는 시기라는 거죠. 그만큼. 그러면 연초부터 이제 금이나 채권에 투자했던 분들은 정말 부러움의 대상으로 연초 수익이 잘 나오다가 최근에는 다소 좀 주춤하면서 소위 이제 주식 쪽으로 오는 건데요. 그러면 채권에 대한 투자 매력은 조금 더 단기적으로 생긴 겁니까? 아니면 좀 중장기적으로 조금 주식 쪽으로 좀 더 가는 게 맞습니까? 네. 그 방금 말씀드렸던 이제 시장을 주도하는 마켓 드라이버가 이제 무역 분쟁에서 협상으로 예. 바뀌었고 이게 이제 무역 협상이 조금 더 이제 긍정적으로 진행된다면 뭐 당연히 위험자산이 이제 좀 더 네. 우위에 있을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 소위 시장을 움직이는 게 이제 경제 그 펀더멘탈과 이제 이런 그 이벤트라고 해야 될까요? 있다면은 지금은 이제 펀더멘탈보다는 이벤트가 조금 더 우위에 있는 국면이기 때문에 네. 뭐 결국은 그 무역 협상이 어떻게 진행되느냐가 방향성을 결정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예.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연초에 이제 소위 안전자산의 대표인 채권이나 금에 투자하는 분들은 뭐 미국 지수 대비해서 상당한 수익을 냈는데요. 근데 사실 뭐 금하고 채권은 또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이제 채권은 정말 안전자산으로서 또 변화가 있고 이제 금 투자나 이런 건 조금 제한적으로 이제 보이는 상황들입니다. 이제 채권 시장 얘기하면 늘 이제 외환 시장 움직임을 같이 엮어서 보잖아요. 네. 그게 이제 자금이 이제 들고 나기 때문인데. 원달러 환율은 변동성은 이전보다 상당히 줄어든 것 같습니다. 예,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올해 무역 분쟁이 이제 한참 그 분위기가 바뀌면서 네. 예, 분쟁 쪽으로 가면서 그때 변동성보다는 조금은 진정된 것 같고요. 이 역시 이제 뭐 몇 가지 요인이 있을 수 있을 텐데요. 일단은 이제 그 위안화에 이제 좀 연동되는 부분이 아무래도 원화랑 좀 있는데 이 부분이 이제 다시 협상 쪽으로 가면서 위안화가 조금 이제 안정 양상을 보이면서 원화도 조금 변동성이 줄어드는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은 이제 그 원화 자체 이제 내부적인 요인이라고 할 수 있는 이제 국내 경기나 이제 펀더멘털에 대한 부분인데 뭐 국내 경제가 뭐 아시다시피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하지만은 여기서 더 나빠질 거냐라는 측면에서 또 뭐 그럴 가능성도 조금 줄었다는 부분이 원화의 이제 변동성을 조금 줄이는 요인으로 작용한 게 아닌가 보여집니다. 네, 이제 이 스트레티지스트나 이제 팀장님 같은 경우는 또 이제 어쨌든 시간이 다가오면 내년 전망에 하라는 압박을 받으시잖아요. 네. 참 안치 앞이 어려운데 지금 이제 자료들 뭐 쓰고 계신지 마무리했는지는 모르겠는데 글쎄 환율은 이제 내년 방향은 어떻게 보고 계시는 거예요? 저희 이제 그 하우스뷰는 이제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는
소폭 강세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예, 강세란 지금보다 조금 더 환율이 조금 더, 떨어지는 쪽으로. 예. 근데 뭐 그 폭은 뭐 네. 아주 크지는 않은 제한적으로. 정도로 보고 있고요. 예, 물론 뭐 그 사이에 변동성은 또 네. 좀 생기겠습니다만 이제 연간 대비로 해서 봤을 평균적으로 때는 보면 네. 예,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금통위가 이제 이번 주 후반에 있습니다. 올해 이제 마지막이죠? 예, 한번 맞습니다. 남은 건데 이제 통화 정책 자체는 이제 좀 금리 정책은 좀 가져가기 좀 어려울 걸로 보는데 예. 금통위에서 얘기될 내용들 좀 미리 봐주시면요. 예, 지난 이제 10월 그 금통위에서 사상 최저의 기준금리랑 같은 2016년과 네. 같은 이제 1.25%로 인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시장에서는 아마 인하는 뭐 대부분 예상했던 부분이고요. 이제 그 소수 의견, 반대하는 동결 의견이 이제 몇 분이 나올까가 좀 더 관심이었는데 시장에서는 한 분 정도 예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상과 달리 두 두 명이 분이 이제 나왔죠? 예, 반대를 하면서 그리고 이제 그 한은의 이제 통화정책 방향 문구에서 이제 2회 인하했으니까 조금 이제 그 정책 효과를 지켜보겠다. 거기고 이제 말씀 이제 드린 것처럼 이제 두 분이 반대를 하면서 그 당시만 하더라도 내년에 이제 뭐 1분기라든지 이렇게 추가 금리 인하 기대가 있었는데 이 부분이 좀 뒤로 지연되고 또 이제 좀 인하 기대 자체가 좀 감소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기에 한국은행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은행이 올해 이제 뭐 금리 인하로 이렇게 전환한 또 주 배경 중에 하나가 이제 무역 분쟁 불확실성인데 이 부분도 조금은 감소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번 금통위에서는 동결하고 다음 뭐 추가 인하에 대한 시그널은 아무래도 조금 그 판단 자체가 조금 지연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예. 근데 이제 지난번까지 한국은행이 선제적으로 사실 금리를 내렸는데 예. 시중의 채권 금리는 오히려 좀 오른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그 예. 말은 그러면 추가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낮거나 시기가 꽤 있을 수 있다 이걸 시장이 반영하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예.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시장이 또 속성상 선반영을 하다 보니까 예, 2회 인하를 반영해서 이제 시장 금리가 역사상 최저까지 이제 하락했다가 네. 추가 인하가 조금 지연되거나 아니면 그 가능성 자체가 이제 줄어든다는 부분을 또 반영하면서 지금 시장 금리가 반등하고 있는 주 배경으로 보여집니다. 네. 그러면 채권 시장에 있는 분들은 뭐 좀 헷갈리겠는데요. 방향 자체는 이제 내리막인데 단기적으로 더 내릴 여지는 시간이 있다. 예. 그래서 이제 채권들을 그러면 짧게 보면 이제 채권을 조금 사는 분위기인가요? 요즘은 다시? 그러니까 뭐 다시 이제 금리가 이제 11월 그러니까 한 2주 전까지가 지금 현재로 봐서는 금리 예. 고점이었습니다. 보면 9월 한 중하순부터 이제 한 달 조금 넘게 이제 반등했죠. 지금 그래서 뭐 채권을 이제 딜링 관점에서 보면은 트레이딩 관점에서 보면은 예, 뭐 단기 조금 매수해서 할 수 있습니다만 다만 이제 그 연말을 또 앞두고 뭐 채권 역시 이제 주식처럼 차익 실현 욕구도 좀 있을 테고요. 네. 그리고 조금 이제 뭐 중장기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지금 이제 조금 금리가 메리트가 있는 이제 레벨이긴 하지만은 또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그 단기 투자를 감안했을 때는 조금 뭐 연말이 다가올수록 또 좀 차익 실현 가능성도 커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예, 국제 통화 정책이 다 글로벌하게 연동이 돼 있기 때문에요. 역시 또 FOMC 동향을 보지 않을 수 없는데요. 우리는 이제 금통위가 이번 주에 이제 올해 한 번 남았고 FOMC는 올해 12월 10일하고 11일 이틀간에 걸쳐서 네. 올해 한 번 남아 있습니다. 미국 통화 정책 스탠스는 요즘 어떤가요? 예, 연준 역시 이제 이 앞에 금리를 인하했지만은 이전 FOMC에서 인하했지만 보험성 인하다 한 3번 정도 미리 이제 혹시 무역 분쟁 때문에 경기가 둔화될 수 있으니까 인하하고 이제 효과를 좀 보겠다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네. 뭐 국내도 그렇고 지금 주요국 중앙은행들이 올해 인상에서 인하로 무역 분쟁 때문에 전환했는데 일단은 중앙은행들이 이제 인하하는 부분은 조금 일단락되는 양상입니다. 그리고 좀 그 효과와 무역 분쟁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좀 지켜보고 이제 추가 대응을 하겠다라는 그런 스탠스로 판단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미국 FOMC는 이제는 선제적인 보험적 성격은 내릴 만큼은 내렸다. 예. 미국 경기 상황은 나쁘지 않다. 좋게 흘러가고 있다. 예. 네, 일부에서 또 어떤 의원들은 더 내릴 필요 없다. 이런 거잖아요. 지금 맞습니다. 기준. 예, 예. 그런데 내년을 바라보는 시각은 지금 상태 정도의 중립적이거나 한 번 내리거나 한 번 올리거나 뭐 이 정도겠네요. 맞습니다. 예. 예. 그래서 지난 9월 FOMC 점도표에서 이제 내년을 전망하는 연준 이제 그 인사들의 의견이
정확하게 거의 반으로 갈렸습니다. 예, 그러니까 예. 동결을 전망하는 그 당시 기준으로 동결을 전망하는 연준 인사가 2명이었고 네. 나머지 절반은 한 번 정도 더 내려야 된다. 네. 절반은 다시 올려야 된다 했습니다. 그게 그래서 맞네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그 현재 미국이 그러니까 뭐 경기가 그 소위 리세션 우려도 있었지만 침체는 네. 아니고 약간 둔화되는 정도인데 지금 수준이면은 굳이 뭐 여기서 통화 정책을 막 그렇게 바꿀 필요는 없다라는 게 뭐 연준 내부에서도 의견이 갈리고 있지만 네. 일단 뭐 중간 의견은 이제 그런 쪽인 것 같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이걸 하나 좀 꼭 여쭤보고 싶은데요. 소위 이제 지난번에 이제 리세션, 이제 경기 침체, 아래 공포를 얘기하는 근거가 미국의 장단기 금리 역전이었어요. 네. 그런데 그게 이제 해소되니까 일부에서는 우려가 사라졌다는 얘기를 네. 하는데, 근데 과거의 추이를 보면 사실은 장단기 금리가 이제 마이너스 갔다가 해소됐는데서 올라오면서 경기 침체가 오더라고요. 네. 보니까 그거는 어떻게 해석해야겠나요? 그래서 이제 그 해소되는 가장 좋은 방법이 이제 금리 인하죠. 단기 금리를 낮춰주니까요. 네네. 그래서 지금 그렇게 되면서 해소가 됐고, 근데 과거와는 또 조금 다른 부분이 이제 지금은 이제 그때에 비해서 연준이 중앙은행이 미국 장기 채권을 많이 사고 전 세계가 이제 미국 채권에 대한 수요 때문에 장기 채권 가격이 올라서 금리가 내려가면서 역전된 부분도 있는 네.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말씀하신 이제 그런 사례를 보험성이나 95년, 98년은 이제 그렇게 됐지만 역전이 안 됐고요. 나머지 기간은 역전이 됐습니다. 그래서 네. 연준은 지금은 다른 기간보다는 이제 95년이나 98년과 같은 유사한 상황이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종합해서 채권 시장이 나오고 이제 주식 투자자들이 금융 시장을 바라보면서 또 뭐 짧게 한 연말 정도까지 좀 주목해야 될 변수나 방향성 좀 알려주세요. 가장 큰 이벤트는 뭐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무역 협상이기 때문에 네. 지금 또 잘 진행되는 듯하다가 약간 삐걱거리기도 하고 뭐 또 홍콩 이제 상황과 연계된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12월 15일로 예정된 관세가 그러니까 부과가 되는지 유예가 되는지 이 부분이 예. 뭐 연말 연초 시장 방향성을 좀 결정하는 데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됩니다. 예. 추가로 부과하기는 좀 어렵겠죠. 예. 근데 지금껏 이제 기존의 걸 철폐하느냐 아니냐 그 맞습니다. 문제잖아요. 예. 어쨌든 추가로 네. 부과되게 되면 다시 이제 뭐 안전자산 선호 그리고 그렇겠네요. 철회 쪽으로 가게 되면 이제 위험자산이 네. 좀 더 부각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채권 시장 계신 분들도 참 이게 보통은 이제 경기를 가지고 이제 판단을 하는 거잖아요. 예. 경기가 금리인데 그게 아니라 이제 대외 변수에 워낙 휘둘리기 때문에 예측하기가 상당히 까다로우시겠습니다. 예. KB증권 채권전략팀 김상훈 팀장님과 함께 오늘 채권 시장 움직임 살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수 흐름 한번 체크하겠습니다. 예, 1% 흐름 코스피 지켜내고 있고요. 20포인트 가까이 오르고요. 코스닥이 오늘 상대적으로 조금 더 강한 모양새이죠. 코스닥은 뭐 상승 종목이 압도적으로 1000개가 넘어갈 정도의 상황들이 나타납니다. 출발 마켓온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행히 지난주 한 주 내내 눌렸다가 금요일 날 좀 반등이 왔고 오늘 추가적인 반등세를 상승세를 이어갑니다. 오늘도 성공 투자하십시오. 고맙습니다, 여러분.